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오토캐드 관련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또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캐드를 예전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어느 정도 중급으로 혹은 고급으로 뭐 이렇게 다 이제 다 그런 단계를 밟고 가시잖아요. 예, 그쵸? 그런 과정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 남기시거나 문자로 주시거나 뭐 카톡을 남기시든 제가 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분께서 이제 요청하신 내용 중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댓글 하나 주셨는데 캐드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좀 이게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캐드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이런 메뉴바들이 없거나 혹은 어떤 환경이 좀 다르거나 그러지 않을까? 혹은 숨겨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캐드 버전은 2024 버전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하단에 보면 제도 및 주석이라는 거 요거 역삼각형 보이시나요? 여기 하단에 요거 눌러보면요. 요거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이게 클래식 버전이라고도 있었어요. 클래식 버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옛날에는 캐드가 R 버전이라고 해서 릴리즈라고 나왔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릴리즈 뭐 1부터 나왔겠죠. 그 다음에 13, 뭐 30, 40까지 뭐 나오다가 뭐 2000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2001, 2002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별로 버전이 나온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된 거겠죠. 근데 클래식 버전은 지금은 명령어들이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아이콘보다는 그냥 글자로 좀 텍스트로 되게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창이 좀 이렇게 가로로 좀 두께가 있는 편인데 과거에는 되게 얇았어요. 그래서 다 어떤 글자나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좀 보였었습니다. 클래식 타입이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하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컨트롤은 요거 눌러보시면 아마 제도 및 주석 혹은 도면이라는 어떤 말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걸로 넘어오시면 아마 여기 상단에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버전이 높은 시점에서는 이제 클래식이라는 버전이 빠져버렸어요. 아마 이게 2022년, 2022 버전인가? 2020 버전인가부터인가 이게 빠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뭔가 컨트롤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이 인터페이스가 사라졌다는 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상단에 뭔가 작업을 하다가 위쪽에 메뉴 중에 얘를 누르셨을 거예요. 이게 최소화 버튼인데,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확대가 되나요? 확대되네요. 상단에 보면 패널 버튼 최소화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 삼각형 버튼, 요건 역삼각형 버튼이죠. 자, 여기서 삼각형 버튼 요거요.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한번 더 눌러볼게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라는 소리예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또 이렇게 또 더 작아지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마도 여기를 눌러서 이게 인터페이스 부분들 메뉴 바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한번 눌러주면 이제 원위치가 되겠죠. 상단에 요 최소한 버튼을 누르셔서 아마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봤고 하는 김에 오토캐드 저는 어떻게 세팅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 창을 좀 꺼내와 봤습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은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 강의에. 근데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는 아마 이게 처음 강의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양해 바라고 또 어쨌든 물어보신 구독자님께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도 및 주석 아까 그 화면처럼 그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좀 컨트롤하고 오른손은 되도록이면 마우스를 만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캐드에서는 엔터의 기능이 스페이스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는 거나 스페이스바 치는 거나 엔터 기능하고 똑같다는 거. 그런 게 있고, 피크박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드로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요렇게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고, 십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 있죠. 맞죠? 요 사각형을 요거는 우리는 피크박스라 불러요. 얘가 지금 아마 사이즈가 아마 720인데, 하단에 명령어 창에다가 아이고, 잠깐만요. 동적 입력을 좀 켜놓고 쓰겠습니다. 자, 동적 입력 좀 켜놓고요. 이것도 좀 켜놓고, 자, 피크 박스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7대 있죠. 맞습니까?
요거 7돼 있죠. 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요 사각형 박스가 커지고요. 점점 작아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7인데 얘를 한 50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져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하면 좋은 점이 있죠. 객체 선택을 쉽겠지만 객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으면 선택하는 게 되게 귀찮아져요.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명령이 한 번 더 실행이 되고 원래 숫자인 7이라고 갖다 주시면 다시 피크박스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박스를 한 7에서 한 5 정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한계는 사실 CAD라고 하는 그 작업 양식의 CAD라고 하는 범위 자체는 사실 도면의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자격증 시험 볼 때는 A2 용지 사이즈로 한계를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리미트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CAD에서는 줌올 기능이라고 있는데 사실 얘는 마우스 중간에 휠 있잖아요.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줌올 기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거 아니면 이거 아까 이거 제도미 주석이었긴 한데 하단에 보면 요거 명령 보이시죠? 좀 당겨 올게요. 여기 이제 커맨드 창이라 부르는데 이 창이 아마 그죠? 때에 따라서는 이 창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를 닫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닫히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명령을 띄워주거든요. 이거 닫을 거라고. 그리고 켜려면 컨트롤 9을 누르라고 돼 있긴 해요. 일단 얘라고 누르시면 하단에 커맨드 창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도 인터페이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컨트롤 9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컨트롤 9 눌러주시면 다시, 예, 맞아요.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커맨드 창이 이렇게 다시 생성된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F8번, F3번은 각각 어떤 펑션을 가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어떤 MS 프로그램처럼 오피스처럼 혹은 윈도우처럼 컨트롤 Z하고 컨트롤 Y 기능을 다 먹어요. 컨트롤 Z는 명령 취소고 그럼 컨트롤 Y는 취소된 명령 복구하는 그런 명령이겠죠. 요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CAD에서 이제 오스냅 기능을 좀 쓰는 게 선의 객체의 특징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가령 내가 어떤 직선이 하나 있으면 직선에는 끝점이라는 게 있고 중간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원에는 사분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센터점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꼭지점이 있고 또 여기도 중간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선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직각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선 한 개 한 개를 우리 객체라 볼 텐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활용할지 말지는 그 오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냐 마냐 그거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객체 오스냅 켜기로 되어 있는데 객체 오스냅을 켜서 사용하게 되면 선이나 원이나 사각형의 그 어떤 포인트 혹은 지점들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체크해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점을 사용하고 싶거들랑 그 CAD의 단축키 OS라고 하는 CAD 단축키 들어가서 객체 스냅에서 이런 부분들을 켜서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렇게 켜고 쓰는데 요거는 약간 버전이 조금 옛날 것 같긴 한데요. 제 거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저기는 OS라고 한번 쳐보죠. OS라고 치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오스냅 형상이 나와요. 요거 확대 좀 합시다. 자, 요거 OS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서 들어오면 여기 제도 설정에 특히 이제 객체 스냅으로 들어올 거고, 그죠? 자, 이 중에 객체 스냅 보면 저는 끝점하고 중간점 원의 중심은 사용하고 있고요. 4분점 쓰고 교차점 쓰고 있습니다. 연장선도 쓰고 있고 접점도 쓰고 있고 근처점까지 쓰고 있어요. 나머지들 체크를 다 켜도 좋긴 한데 근데 이걸 다 켜면 또 단점이 있어요. 선이 너무 많이 이상하게 추적선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좀 오히려 혼돈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예, 요 정도 체크를 해서 쓰고 있다는 거. 예,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는 거진 끝났고요. 네, 끝났고 캐드 화면으로 좀 넘어오면 물론 이제 제도 설정 특히 그 객체 오스냅 기능은 다 켜놓고 썼는데요. 이거 하나 볼게요. 하단에 내려오보면 볼게요. 하단에 보면 여기 명령창이 또 있는데 지금 요거 지금 모노청이처럼 눈금이 이렇게 막 보이죠. 사실 우리가 CAD 실무에서나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를 끌 거예요. 요거 켜서 얘 체크를 꺼서 얘를 없앨 거고요. 요거 모노종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도 이거 역할이 뭔지 물어보시면 저도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 꺼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요거 4가지만 쓸 거예요. 됐죠? 요거 이름 갖다 대면 각각 명칭 나올 거니까 요거 4가지는 반드시 켜서 쓴다는 거. 자, 그럼 ESC로 빠져나오셔서 아까 제가 쓰지 않겠다고 했는 거 얘 끄고, 아이고,
요거 일단 닫고요. 이 왼쪽 마우스 클릭,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여기에 동적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동적 입력.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상대 좌표 방식으로 환경을 이제 처음부터 세팅해서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그 제 강의 중에 보면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기본 기초 강의가 있어요. 요거 2D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질문 주신 우리 구독자분도, 그죠? 요거 지금 보고, 요거 이제 스타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편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거를 보시다 보면, 아까 여기에 이거 최소화 켜고 끄는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넣은지 아직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거 50강 정도 되는데, 그거 꼭 마스터 한번 해주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동적 입력은 상대 좌표로 이제 뭐 좌표 이렇게 설정하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극좌표 추적 기능 켜주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객체 스냅 추적 기능, 자동 스냅 기능 요거 켜주시고, 그 옆에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거 보시면 객체 스냅 요거 켜서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켜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 좌표 개념이나 절대좌표 도면칭 이거 어떤 거냐 이런 거는 CAD 2D 강의에 있을 거니까 꼭 봐주시고, 자, 요거 CAD 명령어 요거 잠깐만 좀 볼게요. 요 중에 이 명령어들도 다 거기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취수 넣는 명령은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직, 수평, 경사, 각도, 지름, 반지름 이런 취수들은 저는 다 취수 명령 단축키 리스트를 아예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OP라고 써있죠. 옵션이라고 합니다. 캐드상에서 OP라고 치고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치면 옵션 창이 이렇게 나와요. 됐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서부터 보면 파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는 사실 저장하는 뭐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지정할 수 있고, 화면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굳이 컨트롤 한다면 어떤 걸 컨트롤 하냐면, 물론 이거 도구막대 큰 버튼 사용, 뭐 이거 뗐고요. 여기 색상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백색, 검정색이죠. 요거 색상에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거나 조금 더 캐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검정색보다는 요 검정색 여셔서요. 요거 색상 선택에 들어가셔서 여기 색상 색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옅은 색일 혹은 짙은 색 이거 둘 중에 하나. 저는 조금 옅은 색, 이거 조금 짙은 색 확인 눌러주고 적용 및 닫기 눌러서 배경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C 엔터. 아까 검정색이 했을 때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짙은 회색으로 했을 때하고 검정색으로 했을 때하고 눈이 받아들이는 피로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과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예, 조금 짙은 회색 계열을 썼습니다. 그럼 눈이 조금 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배경 색깔 컨트롤은 OP라고 해서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 화면 표시의 색상에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선 크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5대 있는데 일단 빠져나오고, 지금 ESC 몇 번 누르고, 십자선 크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 요게 지금 5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요거 한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OP라고 주고, 자, 옵션 들어가셔서 이거 0 하나 더 50을 하고 확인 누르고 하면 십자선 이렇게 커집니다. 이게 편하면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요. 다시 OP로 들어가서 100%라고 쓰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요거 50이 아니라 요거 십자선을 그냥 100으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고 하면 십자선이 아예 바깥으로 삐져나갑니다. 자, 아까 십자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짧았을 때 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하나 극과 극이죠. 장단점을 따지면 이거 장점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객체들을 내가 요 기준에 맞춰서 얘를 딱 잡아당겨 내리고 잡아당겨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가령이요. 가령 렉탱글로 그려서 기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긴 기준이고 또 얘는 너무 짧아요. 근데 나는 기준 요걸로 맞춰야 돼요. 그쵸? 자, 그러려면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 이용해서 백으로 잡고 엔터, 얘를 중간 여기 콩 잡고요. 물론 여기 클릭을 해도 되지만 여기 언저리를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 얼추 이렇게 맞출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조금 참고해서 선을 땡겨서 뭔가 그림을 그려볼 때는 요게 긴 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약간 실무적인 내용. 물론 또 다른 기능은 되게 많겠지만, 뭐 보통 이럴 때 좀 어떤 기준에 좀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선이 십자선이 좀 큰 게 좋은 때도 있고, 근데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이게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을 좀 가리거든요. 선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내 눈에서.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썼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거는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옵션 들어가서 아까 숫자가 5였잖아요. 그래서 십자선 크기를 그냥 다시 5로 줄여 놓겠습니다. 네, 됐죠? 자, OP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선 크기 여기서 컨트롤하면 좋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열기 및 저장하는 시간이나 파일 형태를 이렇게 또 지정할 수도 있어요. 플롯 및 게시 이런 내용도 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굳이 다 알고 작업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이거 그립 크기도 여기서 컨트롤이 되네요. 그죠? 예, 여기서 컨트롤이 됩니다. 이건 저장 안 할게요. 그래서 취소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냥 취소하고 그냥 빠져나올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키에 대해서는 이 옵션 좀 잘 만져서 본인이 작업할 때 되게 편하게 쓰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이용해 주시면 되고, 특성창에 관해서도 참 이게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제가 보통 특성창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게 선의 스케일, 즉 축척을 많이 줄이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축척을 많이 줄이죠. 선의 스케일을 줄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모양, 이렇게 이런 화살표, 아니면 점으로 된 화살표, 아니면 화살표가 아예 없다던가, 아니면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끝에 머리를 만든다던가,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파이 기호를 넣는 뭐 치수 머릿말이나 중간 뭐 끝말이나 이런 식으로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각도의 도나, 맞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여기도 넣기도 하죠. 그래서 특성창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을 하자면 사실 내용은 뭐 그렇게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은 명령어 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알면 좀 좋을 만한 것 좀 한번 추려서 아주 많이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되셨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그 구독자 요청 강의라서 요청 강의에 대한 답변 좀 드린 것 같고, 언제든지 뭐 질의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게시글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되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